힐링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에는 대신자산운용 황호봉 본부장님 모셨습니다. 본부장님 저희 힐링가족 여러분들이랑 인사 부탁드리고요. 어떤 일 하시는지 구체적으로 소개를 길게 이야기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신자산운용에서 글로벌 펀드를 운용하고 있는 황호봉이라고 합니다. 이제 글로벌 펀드라고 하면은 이제 보통 쉽게 생각하시면 그냥 미국의 주식에 투자하는 이제 펀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조금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저는 여러분들 같이 이제 일반 개인 투자자들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이제 연기금들, 그다음에 공제회들, 그다음에 일반 큰 법인들, 이제 이런 분들, 이런 법인이나 단체들의 자금도 제가 받아서 그 이제 펀드로 꾸려가지고 이제 거기서 그분들이 원하는 그 목적에 맞게 그렇게 운용을 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뭐 주식뿐만 아니라 뭐 채권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원자재 선물 이렇게도 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큰 이제 기관에서는 이제 저희한테 이제 돈을 맡기실 때 저희가 운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해외 운용 잘 하시는 분들을 찾아가지고 이제 그분들을 연결해서 그분들이랑 같이 운용하는 그런 이제 재간접 운용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분들한테 돈을 맡겨서 이제 저희가 모니터링하고 이제 같이 운용하는 이제 그런 운용하는 시스템을 저희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복잡한 일을 하고 있기는 한데 쉽게 생각하시면 미국의 애플이나 테슬라, 그다음에 뭐 스타벅스 같은 기업에 투자하는 일을 주로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본부장님 자산 운용사시잖아요. 네. 그럼 실례지만 포지션으로 따지면 우리는 개인 투자자고, 네. 완전 그러니까 나름 전문가, 네. 완전 기관급의 이제 그 자산 운용을 하시는 분이시잖아요. 네. 그 혹시 대신 같은 경우는 자산 운용 규모가 실례지만 어느 정도 혹시 되나요? 저희는 한 10조가 조금 안 됩니다. 예, 10조가 조금 안 되고요. 네네. 이제 뭐 저는 이제 예전에도 이제 다른 회사에도 사실은 이제 있었는데 이제 이전 회사에서는 한 60조 정도 이제 50조, 60조 정도 이제 운용을 했었던 이제 그 하는 회사였었고, 예, 이제 뭐 저희 부서에서는 지금 뭐 한 1조 조금 안 되게 운용을 하고 있고, 이제 예전에 이제 운용을 했었던 규모는 한 2조 정도 조금 안 되게 그렇게 운용을 좀 했었습니다. 네. 와, 그 어마어마한 자금을 운용하고 계신데, 우리 그 구독자분들한테 오늘 많은 정보 이야기 부탁드립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근 이슈 이야기가 있어서 하나 좀 여쭤보고 시작할까 해요. 예. 그 촬영일 날짜로 오늘 네. 아침에 이제 미국이 금리를 동결했는데, 네. 저 사실 잠 안 자고 그 이제 시장 보면서 네. 편집하면서, 예. 그다음에 그 FMC 라이브 그 네. 환경에서 해주던잖아요. 네. 그거 들으려고 이제 딱 했는데 그 지수가 조용하다가 동결하자마자 갑자기 막 올라가더라고요. 네. 저번 동결하고는 완전히 느낌이 달라졌는데, 네. 그 금리는 동결했는데도 시장은 폭등을 했잖아요. 네. 같은 동결도 이렇게 해석하기 나름인가 봐요. 네. 시장 방향 앞으로 어떻게 됐는지, 또 어제는 왜 이렇게 해석이 이렇게 돼서 폭등을 했는지 네. 의견 한번 부탁드립니다. 예. 사실 이제 저번이랑 이번이랑의 차이점은 기대는 사실은 똑같았어요. 기대는 사실은 똑같았고, 근데 이제 투자자들이 이제 주목을 했던 거는 3월, 6월, 9월, 12월 달에 나오는 점도표에 이제 많이 이제 집중을 했었죠. 그게 사실 이제 저는 이제 금융위기 이전서부터 이제 시장을 봤었는데 2012년도서부터 점도표라는 거를 만들어서 시장에 내놓기 시작했어요. 굉장히 좋죠. 왜냐하면 19명의 현인들의 이제 생각을 여과 없이 사실 이제 점으로 찍어가지고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아주 유심히 볼만합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제 그게 확실한 이정표는 아니에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 봤을 때 그분들이 생각하는 길이 요 정도다라는 거를 알 수 있는 거였는데, 이제 지금 이제 중요한 거는 변곡점이잖아요. 이제 금리 인상이 거의 다 끝났나? 뭐 끝나지 않았나? 이제 이게 애매한 상황이고, 내년에는 내릴 것 같은데 혹시 안 내리면 어떡하지? 이제 이렇게 변곡점에 서 있는 상황에서는 굉장히 사실 중요했던 거죠. 그래서 뭐 저번에는 사실은 뭐 그 점도표가 나오고, 그다음에 그 이후에 또 FOMC를 했을 때 이제 끝나고 나서는 뭐 이제 그러고 나서는 11월 달에 이제 올랐으니까, 이제 9월 달에 끝나고 나서는 시장이 별로 안 좋았던 거는 이제 금리를 사실은 좀 내려주기를 바랬는데 한 2번밖에 안 내린다라고 점도표에 나왔던 거죠. 근데 이번에는 딱 열고 보니까 3번.
이제 내리겠다라는 게 나오니까 이제 그때서부터 시장이 뜨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제 그 전서부터 분위기가 좋았던 거는 이제 생산자 물가 나오면서 괜찮아가지고 이제 거기서 이러면은 금리를 이제 더 이상 못 올리고 이제 내리겠네라는 이제 그런 생각이 있었고 거기에 이제 점도표가 나오니까 굉장히 좋았고 그리고 이제 파월 의장이 나와서 완전히 이제 그 왕 비둘기의 모습을 이제 보여주는 바람에 그러면서 시장은 굉장히 많이 환호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개인적으로 저도 어제 지수를 좀 지켜봤는데 네. 저희는 아무래도 지수 중심으로 안전한 투자를 이야기하니까 네. 또 이제 S&P 500이나 나스닥 말고도 네. 예를 들어서 뭐 그 예전에 한번 폭락했던 뭐 중소기업 은행 뭐 지수 같은 거, 네네네네. 뭐 중소기업 바이오테크 같은 거, 네네네. 와 어제는 대장주보다 중소기업주가 진짜 많이 올라갔더라고요. 네, 그동안 많이 안 올랐었으니까, 그렇죠. 예, 이제 그런 주식들이 좀 이제 많이 오른 거고, 그리고 이제 금리가 낮아진다라고 하는 건 사실 이제 투자를 쉽게 말씀을 드리면 성장과 금리의 싸움이에요. 이제 성장과 금리를 어느 쪽에다가 포인트를 둘 거냐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건데, 이제 금리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금리를 분모에 둬야 미래에서 벌 수 있는 수익을 현재로 가져오는 역할을 하잖아요. 쉽게 계산을 한다 그러면 이 금리가 높으면 당연히 목표 주가가 낮을 수밖에 없는 거고 이 금리가 낮으면 목표 주가가 이제 높아지는 거죠. 똑같은 돈을 번다고 하더라도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한다 그러면 이제 금리가 낮아지게 되니까 이런 조그마한 주식들 입장에서는 엄청 좋은 거죠. 이제 그동안 굉장히 힘들었고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미국에서는 사실은 이제 유럽은 사실 이제 기업들이 이제 자금 조달을 할 때 은행을 많이 써요. 우리나라도 은행에 많이 의존하잖아요. 근데 미국은 대부분 시장에서 조달합니다. 그래서 채권 발행을 해서 이제 조달을 하는데 조달을 하는데 작은 기업들일수록 사실은 채권 발행이 잘 안 됐죠. 잘 안 되는데 이렇게 금리를 조금 내려주면서 시장이 조금 좋아진다라고 하면은 그러면 이제 시장에서 이제 자금을 가져오기가 좋으니까 그것도 이제 호재로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중소기업들 그다음에 그동안 좀 못 올랐던 주식들 좀 어저께 좀 많이 오르는 사실은 장이었었죠. 네. 지금 중요한 이야기 또 하나 해주셨는데 그 미국 시장에 대한 성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네. 그 말씀하신 대로 유럽이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기업들이 은행에서 먼저 자금 조달을 많이 하는 편인데 네. 미국 같은 경우는 워낙 전 세계에 많은 돈들이 기업으로 흘러들어오기 조금 유리한 시장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지 은행보다는 아무래도 이런 채권이나 또 주식들로 인해서 네. 자금을 많이 빨아들일 수 있다. 네. 예. 미국 주식의 그 제일 매력이자 장점이 아닐까 싶어요. 네, 맞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그런지 와 어제 그래서 제가 지수를 좀 지켜봤는데 대장주보다 중소형주 이렇게 올라가더라고요. 네. 아 그걸 들어갔어야 되는데. 네네. 아무튼 그래서 그 굉장히 재미있는 그 경험을 했고 또 하나는 주목할 부분이 파월 의장이 처음으로 금리 인하에 대한 포인트를 한번 이야기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우리는 처음으로 금리 인하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했다. 네. 물론 내년 빠른 사람은 내년 3월 4월 얘기하는데 그렇게까지는 아닐 것 같고 네. 좀 더 있다 하겠지만 네.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네네네. 그렇지만 그 파월이 중요한 거는 네. 파월이 처음으로 금리 이야기를 대중 앞에서 기자회견으로 직접 했다는 네. 이야기인데 네. 생각보다 금리 인하가 빨리 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좀 희망 회로를 돌리게 돼요. 예.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금리를 내린다라는 게 이제 보통 일반 투자자들이 생각을 할 때 침체가 와야지 이제 금리를 내린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금리를 내리는 경로는 두 가지예요. 침체가 와서 이 침체를 빨리 잡기 위해서 금리를 급격히 낮추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금리를 정상화시키는 경우가 있죠. 그러니까 굳이 높은 금리를 높게 유지를 해야 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저께 바로 그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 고금리를 높게 진행한다. 그러니까 하이어 폴 롱고 정책이라는 걸 어저께 또 언급을 했으면 이제 문제가 됐을 텐데, 이제 그게 아니라 이제 이 금리가 높게 유지가 되면 어떤 문제가 일어날지에 대해서 이제 본인들이 인지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시장에서 완전히 원하는 얘기를 해준 거죠. 하지만 이제 매번 다시 한번 검토를 해야 되고 이제 똑같은 이야기를 이제 뒤에 반복을 하긴 했지만 기조가 바뀌었다라는 거는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 이제 그 부분이 시장에는 딱 이제 원하는 이제 그 답을 준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환호를 했던 거고 이제 이 분위기가 그래서 이제 좀 계속 지속이 될 거냐라고 하는 부분은 근데 이제 조금 고민을 좀 해보긴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제 지금 S&P 500이 이제 4,700이 넘어간 상황이기 때문에 지수 부담이 꽤 있어요. 물론 이제 지금 상황에서 이제 내년의 이익을 다시 좀 평가를 하고, 그리고 기업들이 내년에 이제 벌 수 있는 이익들이 조금 더 높게 평가가 된다 그러면 뭐 PER을 지금 현재에서 이제 내년 PER을 이제 계산을 한다라고, 주당 이제 뭐 그 이제 주가 손익 배열을 계산한다고 봤을 때 이제 그거를 한 뭐 이제 20배를 줄 거냐, 뭐 19배가 적당하냐, 아니다 지금 다시 18배 수준이 된 거다라고 하면은 그러면 이제 여유가 있어질 텐데, 이제 그게 아니고 만약에 그 이익이 그렇게 크게 변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상황이 이제 계속 간다라고 놓고 봤을 때는 이제 그러면 지금 이제 어떤 일이 이제 조금이라도 벌어지게 된다면 주식은 조정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을 하는 건 FOMC 전에도 이제 생각을 했지만, 만약에 파월 의장이 조금 매파적인 이야기를 해서 12월 달이 마지막 남은 2주 정도에 이제 조금 조정을 살짝이라도 받는다라고 하면 1월 효과를 좀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만약에 갑자기 비둘기가 돼서 나타난다 그러면 이거 1, 2월 달에 한 번쯤은 조정이 있을 수 있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조금 이제 좋긴 하지만 조금 이제 조심해야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저는 많이 들어요. 예. 네. 그 중요한 또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제가 자꾸 여쭤가지고. 네, 그 방금 이제 고점에 대한 이야기 해주셨잖아요. 네. 미국 지수들 같은 경우는 시장 분위기가 10월 하락 끝나고 네. 갑자기 급반등하면서 지금 그 고점을 뚫은 지수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네. 말 그대로 고점이란 소린데 네. 주식 투자는 사실 주가에 상관없이 꾸준하게 계속 적립식으로 하는 게 제일 안전하잖아요. 그렇죠. 네. 하지만 고점이면 좀 손이 나가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도 투자라는 건 해야겠고 돈은 계속 모아야 되는데 네. 이런 고점에서 어떻게 주식 투자 어떻게 들어가야 될지 혹시 어떤 의견 갖고 계세요? 근데 꼭 주식을 하실 필요는 없어요. 자산은 굉장히 여러 가지 방법으로 투자를 할 수가 있고, 예, 투자를 할 수가 있고, 그러니까 주식을 100% 투자를 하는 거는 내년에는 사실은 좀 지양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년 같은 경우는 특별히 더 자산 배분을 해야 되는 시기이고, 자산 배분은 보통 이제 금융위기 이전까지는 주식 6, 그다음에 채권 4, 요 비중으로 하면은 가장 이제 그 위험 대비해서 수익이 안정적이라고 봤었어요. 이제 뭐 금리가 이제 어느 정도 올라온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6대4 비율은 지금은 굉장히 좀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주식을 이제 50% 이상, 60% 정도 수준으로 유지하는 거는 저는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조금 조정이 온다 그러면은 저는 채권의 비중을 조금 높이는 것도 괜찮고, 아니면은 그동안 채권을 채우지 못했다라고 하면은 지금 뭐 장기채들 많이들 이제 사시고 계시기는 한데, 이제 그 부분은 이제 조금 뒤에 말씀을 드린다고 하더라도 저는 지금은 만약에 주식을 살 것 같으면 지금은 이제 회사채, 이제 미국 회사채나 아니면 이제 국내 회사채, 이렇게 좀 들어가려고 보니까 주식이 너무 많이 떨어지고 너무 고점이야. 만약에 4,800이라고 한 100포인트 오를 수 있죠. 한 며칠 사이에 그냥 슈팅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럴 때에 그럼 주식을 더 산다? 이거는 좀 위험하죠. 그러니까 그럴 때는 차라리 좀 회사채를 한 달 정도 좀 사서 그 다음 달에 다시 좀 주식이 좀 빠지면 주식으로 다시 사고, 이렇게 하는 게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에요. 방금 그 고점에 대한 투자에 굉장히 좋은 솔루션 이야기 하나 해주셨는데, 네. 사실 사람들 대부분 주식만 생각하잖아요. 네. 저도 생각해보니까 지금 말씀해주시고 되게 느끼는 게 있는 게, 자산 배분을 당연히 해야 됩니다. 네. 모든 자산은 그렇죠. 올라가는 자산이 있으면 그렇게 좀 침체된 자산도 있기 때문에, 네. 물론 경제 상황에 따라 많이 달라지겠죠. 네. 고점에서 차라리 회사채가 더 안전할 수도 있다. 네. 채권 자체가 주식보다는 안전한 자산이니까, 이런 것들을 같이 활용해야 하는 거 중요한 네. 이야기 하나 해주셨네요. 네, 맞습니다. 이런 자산 배분이 사실은 유용한 부분은 이제 저희 같은 이제 업으로 하는 사람들은, 예를 들자면 그런 거죠. 8월, 9월, 10월 달에 시장이 굉장히 어려웠어요. 8월, 9월, 10월 달에 시장이 굉장히 어려워서 이제 작년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금리는 오르고 주식은 빠지고, 그러면 채권도 터지고 주식도 터지고 두 개가 다 터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저희 같은 사람들은 이제 속이 타죠. 왜냐하면 아예 그냥 자산을 던졌어야 되는데 자산을 던질 만한 그런 상황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이게 시장이 뭐 침체가 오는 것도 아니었었고, 그리고 이제 금리가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이게 금리가 레벨이라는 게 있는데 그 레벨을 안 넘을 것 같으면서도 이제 갑자기 확 올라가고, 이제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제 타이밍을 놓치는 경우도 있었죠. 근데 이제 11월 달이 돼서 이제 투자를 하다 보면 기회는 항상 주거든요. 그럼 11월 달이 돼서 그러면 이제 올라가나 보다라고 이제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럴 때 시장이 올라간다라고 판단을 했을 때 여러 가지 지표로 여러 가지 증거로 시장이 지금부터 당분간은 올라가겠다. 주식시장이 더 좋겠다. 채권시장이 더 좋겠다라고 했을 때는 그 자산을 이제 한쪽에다 몰아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주식에 자신 있다라고 하면은 나머지 채권의 비중을 확 줄여가지고 주식에다가 넣는다든지. 그 다음에 아니면은 뭐 이제 금리가 떨어지기 시작해서 그럼 내가 좀 돈을 벌어야 되겠다라고 하면 그동안 오르지 못했던 그 다음엔 자신 없는 주식 종목들을 정리해서 뭐 이제 장기차를 사가지고 금리가 많이 떨어질 때니까 이제 수익을 낸다든지 그래서 다시 이제 그러면은 이제 계좌가 원상복구가 되는 거죠. 이제 그렇게 사실은 자산 보유를 하고 다시 어느 정도 올라온다 그러면 다시 이제 원래 포지션대로 이제 돌려놔야 돼요. 그래야 그 다음에 위기가 왔을 때 다시 또 이제 대응을 할 수가 있고 이제 그 안에는 또 이제 돈을 벌어서 갈 수 있는 이제 이런 흐름을 만들어지는 겁니다. 방금 좋은 흐름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셨는데 맞습니다. 사실 우리가 투자를 하는데 한쪽 자산만 계속 지켜보고 있을 수는 없어요. 네. 다른 자산을 같이 이용해서 말 그대로 리밸런싱을 해가면서 네. 쉽게 말해 공부하면서 투자해야 된다는 네, 맞습니다. 거. 예. 네, 중요한 이야기 감사합니다. 본부장님 다음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네. 먼저 너무 기본적인 질문입니다. 저희 네. 게스트분들 모시면 모든 분들께 다 여쭤보는데 네. 우리가 주식 투자를 왜 해야 할까요? 너무 어려운 질문이죠. 네. 어떤 의견 갖고 계세요? 한번 이야기 부탁드립니다. 예전에 존 리 대표님이 쓰신 왜 주식인가라는 책도 있었어요. 저도 이제 그 책을 굉장히 좀 재밌게 봤는데 사실 굉장히 너무너무 당연한 이야기라서 뭐 다시 말씀드리기가 조금 제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저는 이제 그 질문에 조금 다른 답을 좀 드리고 싶기는 해요. 뭐 주식이 장기적으로 투자 매력도 있고 뭐 아니면은 어떤 시장에 참여하는 그런 의미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좋은 말도 있긴 하겠지만 저는 꼭 주식일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주식일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주식도 괜찮고 뭐 부동산도 괜찮고 그다음에 뭐 채권도 괜찮고 그다음에 뭐 주식의 형태를 띤 부동산 이제 리츠도 괜찮고 굉장히 많은 투자 자산들이 있어요. 근데 투자는 해야 된다. 저는 이제 오히려 더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돈의 가치는 계속 떨어져요. 돈의 가치는 계속 떨어집니다. 그러면은 어딘가에 나의 돈을 이제 바꿔놔야 되는데 이제 그거를 조금 더 가치 있고 가치가 올라가는 자산으로 이제 바꿔놓는 의미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깔끔하게 정리해 주셨습니다. 네. 쉽게 말해서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는데 포커스를 주식보다는 투자에 맞춰라. 네. 왜냐하면 투자의 그 여러 가지 그 종류는 주식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부동산 투자 당연히 할 수 있고요. 네. 아까 얘기했듯이 뭐 부동산을 리츠로 주식으로도 네. 투자할 수 있고요. 네. 채권이나 여러 가지도 있고 네. 또 중요한 것 또 하나 얘기해 주셨는데 투자를 하시는 가장 기본적인 이유들 돈의 가치는 하락하기 때문에 네. 이 가치를 상승할 수 있는 가치의 자산을 옮겨둬야 된다는 거. 네, 맞습니다. 이런 개념으로 투자를 시작해야겠죠. 네. 네. 다음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저희 채널은 주로 미국 주식 위주로 투자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네. 본부장님께서도 사실 네. 오늘 책 이야기도 같이 하실 겸 네. 나오셨잖아요. 네. 달러 투자 중심의 이야기를 해주신다고 네. 책도 달러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네. 쓰셨는데 언제부터 그리고 어디에 주로 투자하고 계신지 지금까지 뭐 이렇게 걸어온 뭐 투자 스토리 이런 네. 것들 이야기 한번 부탁드립니다. 뭐 사실은 이제 개인적인 투자는 이제 대학교 때 이제 국내 주식 투자로부터 시작을 했죠. 국내 주식 투자로 이제 시작을 했고 이제 그리고 회사 생활을 시작을 하면서는 사실은 주식 투자를 하지는 않았어요. 제가 처음에 이제 투자업으로 이제 들어갔던 거는 아니었었고, 이제 저는 사실은 이제, 해외 출장을 좀 많이 다니는, 그 다음에 해외에 이제 있는 바이어들이랑, 이제 무역을 많이 하는 이제 그런 종합상사에 다녔던 직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장거래였어요. 그래서 이제 미생에서 나오는 장거래 거의 비슷한 역할을 했었고,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장거래 포지션이었었던 중동 지역이 제 담당이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있다가 근데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제가 하는 업무에 있어서 이제 투자가 좀 필요하기도 했었고 뭐 회사에서 투자를 하든 아니면은 밖에서 외부에서 좀 투자를 좀 받든 그런 일이 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했었고 좀 누군가를 설득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논리적이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유학을 갔죠. 그래서 이제 미국으로 MBA 유학을 갔는데 이제 MBA 유학을 가서 유학을 하는 동안에 이제 리먼 사태가 터졌어요. 예, 그래서 리먼 사태가 터졌고 이제 원래는 이제 유학을 가서 이제 보통은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투자은행이라 그러죠. 이제 IB에 들어가고 싶은 생각도 좀 있었고 뭐 컨설팅 쪽도 관심이 있었고 이제 그랬었어요. 그랬는데
미국에서는 실제로 이제 IB가 무너지는 거를 이제 보고 나니까, 아, 이게 금융이라는 게 조금, 내가 생각했던 거랑은 좀 다르다. 라는 이제 생각을 했었고, 그리고 이제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서는 이제 은행에 들어가서, 은행에서 이제 투자 상품, 그 다음에, 은행에 있는 이제 은행 금융 상품을 조금 다른 방식으로 만드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그때부터 이제 제 투자의 업이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이 된 거죠. 왜냐하면 이제 시장을 봐야 되니까. 그래서 뭐 이제 미국에 있을 때부터 뭐 매크로도 보고 이제 그러기는 했지만, 왜냐하면 이제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이제 금융위기가 터졌기 때문에 사실 연준의 성향을 어떻게 파악하는지, 연준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금리 결정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저는 이제 미국에서 배웠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스테이트먼트 분석하는 것도 미국에서 교수님들한테 이제 배웠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제 일찍부터 본 거죠. 이제 그거를 요즘 들어서는 이제 많이들 하시잖아요. 근데 저는 예전서부터 이제 그거를 쭉 이제 지켜봐 왔었던 이제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은행에서 있다가 이제 본격적인 이제 투자업을 하기 위해서 이제 펀드 매니저의 길로 이제 좀 바꾸게 된 거죠. 그래서 지금 펀드 매니저를 한 것도 10년이 훨씬 넘었고, 실질적으로 이제 시장에서 치고 받는다 그러죠. 이제 저희들끼리 치고 받는 지도 이제 꽤 이제 오래됐고, 이제 흔히 얘기하는 이제 밤 생활이라고 하죠. 이제 밤에 이제 투자하고 매매하고 이제 장 지켜보고 하는 일도 이제 10년이 훨씬 넘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지금 이야기 들어보니까 와, 나름 정말 많은 그 과정을 거치셨는데 네. 이 자리까지 오시기에 네. 무역 회사로 시작해서 네. 이제 그다음에 그 미국으로 유학을 가셔서 네. 이제 미국 시장을 직접 공부하게 네. 됐다. 네. 이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사실 우리가 요즘 정말 공부하기 너무너무 좋은 세상이잖아요. 네. 유튜브라는 매개체도 있고 네. 이런 책도 좋은 책이 정말 많이 나오고 네. 공부를 내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네. 중요한 거 제대로 된 정보로 공부를 하는 게 정말 중요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네, 유튜브 맞습니다.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물론 검증이 된 좋은 자료도 있지만 네. 그렇지 않은 개인의 생각도 굉장히 많이 담겨 있잖아요. 그렇죠. 네. 하지만 그 미국 본토에 있는 이제 학교 같은 곳은 네. 아무래도 수백 년 그 경제 대국의 역사를 네. 제대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그 과정을 거치셨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미국 본토의 그 이 자본시장의 흐름에 대해서는 정확히 좀 파악하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까 지금 그 우리 얘기했었는데 촬영하기 전에 네. 그 오늘 제가 여쭤봤잖아요. FOMC 그 혹시 보셨냐고 그러니까 네. 다 보셨다고. 네. 아니 그러면 오늘 촬영이 3시 4시인데 잠은 언제 주무셨어요? 아침에 출근도 하신 것 같은데 그냥 쪽잠 자고 오셨다고. 네. 와, 저 이거 듣고 느끼는 건데 정말 열심히 사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돈을 벌려면 남들보다 더 덜 자고 움직여야죠. 네, 맞습니다. 남들보다 예. 더 많이 공부하고 그만큼 네. 시간을 들여야 되는데 그럼요. 네. 그 얘기 들어보니까 와, 정말 바쁘게 사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네. 저도 이거를 본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다음 이야기 해볼게요. 네. 또 한국 주식하고 미국 주식 네. 차이가 있겠죠? 네. 어떤 차이가 있는지 뭐 시장의 뭐 성향이나 특색 네. 의견 한번 부탁드립니다. 한국 시장은 사실은 개별 주식을 하기 되게 좋은 시장이에요. 그리고 이제 정보라는 거에 대한 이제 정의가 좀 있겠죠. 뭐 어디서 이제 누군가한테 이야기를 들은 것도 정보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내가 분석해서 내놓은 결론도 정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정보가 이제 어떻게 들어맞는지가 사실은 좀 예측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고, 미국 시장이 다른 시장들보다 훨씬 좋은 점은 흐름이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그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시장은 우리가 이제 401k라고 해서 이제 미국의 퇴직연금 제도잖아요. 퇴직연금 제도에 이제 가입하신 분들이 5천만에서 6천만 정도 돼요. 이제 그 5, 6천만의 인구가 일단 매달 물타기를 하는 시장입니다. 맞습니다. 네, 매달 열심히 물타기를 해요. 근데 그분들만 물타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도 물타기를 합니다. 이제 지금은 미국에 투자하고 있는 퇴직연금 상품들도 굉장히 많이 있고, 그리고 뭐 한국에만 있나요? 뭐 영국에도 있고, 일본에도 있고, 전 세계에 다 있는데, 그분들이 다 같이 잘 되기 위한 염원으로 물타기를 하는 시장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미국 시장이 120년, 130년 역사에 한 5년 정도를 투자했을 때 손해나는 일은 사실은 거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지수로 투자를 했을 때 지금까지는 사실 그래왔습니다. 물론 이제 대공황 같은 때에 투자를 했었으면 좀 많이 손해가 좀 있기는 했겠지만 그 뒤에 또 미국 시장은 또 정비를 좀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 위기가 한번 있을수록 더 그 뒤에 좋은 성과를 보여줬고, 이제 그 성과들이 장기 투자를 하면 할수록 그 손실보다도 훨씬 더 많은 이익을 가져다 준 시장이다라는 생각에, 사실은 퇴직연금이라는 거를 국내 뭐 코스피 200에 뭐 적립식으로 투자하신 분들도 계시기는 하고, 그리고 오랜 기다림 끝에
2020년, 21년 때 굉장히 좋은 수익을 내서 많은 분들께 좀 이익을 돌려드리기도 하기도 했지만 미국 시장은 그 전에 이미 2010년부터 뭐 2020년도까지 거의 한 400% 정도 나는 이제 그런 시장이었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중에 뭐 애플 같은 주식은 뭐 거의 한 15배 뭐 이렇게 올라온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제 시총 1위죠. 그러니까 이게 뭐 흔히 얘기하는 잡주가 아니잖아요. 전 세계 시총 1위가 10배가 넘게 오르는 시장인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도 그런 일이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시장이고. 그래서 미국 시장에는 그거 말고도 들려드리고 싶은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것만큼 매력적인 시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한국보다도 훨씬 더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방금 좋은 차이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셨는데, 저는 의외의 대답을 지금 들었어요.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저는 한국 주식 쳐다도 안 보고 있거든요. 네. 왜냐하면 그러니까 그 개인 투자자니까 그 공부가 많이 안 된 사람이 투자하기 굉장히 어려운 시장이라고 생각해요. 네. 하지만 반대로 미국 같은 경우는 지수에만 투자해도 손해는 안 보니까 네. 그냥 안전하게 우상향한다는 모멘텀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잖아요. 네. 근데 반면에 그 한국 주식은 개별 주식으로 투자하기 굉장히 좋은 시장이다. 네. 라는 되게 특색 있는 이야기를 또 해주셨네요. 네.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 제가 저번에 듣기로도 올해 물론 횡보장이었지만 이렇게 많은 상승장은 아니었지만 미국에 비해서 네. 그 수익률이 올해 한 해만 500% 이상 난 종목이 뭐 30개인가가 넘는다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네. 물론 그 지수 자체는 많이 안 올랐지만 네. 돈은 그 안에서 돌겠지만 네. 상승하는 모멘텀이 분명히 어딘가에 있단 말이죠. 네. 뭐 그 테마 같은 경우도 그 이제 초반에 뭐 2차 전지부터 해서 네. 뭐 요즘 최근에 로봇주 네. 뭐 그런 식으로 한국은 정말 그런 모멘텀이 네. 있더라고요. 이것만 알아도 사실 큰 돈은 벌 수 있을 것 같은데 개인 투자자들을 하긴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은 이제 그 부분에서 또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이게 투자라는 게 지금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저보다 선배님들도 사실은 구독자님들이 더 많으시겠지만 저도 꽤 오랜 시간을 투자를 해보면 준비가 돼 있지 않고 운으로 다가온 돈은 나중에 굉장히 큰 고통을 수반하면서 나갑니다. 그래서 사실은 어린 나이에 젊은 나이에 뭐 몇천만 원, 몇백만 원 잃는 거는 일을 하면서도 충분히 이제 갚아 나갈 수도 있고 본인이 벌 수도 있지만 그 똑같은 돈, 그거보다 두세 배 더 큰 돈을 좀 더 뒤에 잃게 된다면 그거는 굉장히 큰 고통이거든요. 근데 공부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런 정보에 의존해서 이제 그런 투자를 해서 재미를 본다고 하면은 계속 그런 걸 찾게 돼요. 계속 그거를 찾게 돼요. 그래서 결국에는 처음에는 그래도 뭐 이제 상장된 어느 정도 되는 종목을 찾다 나중에는 정말 이름 없는 종목들을 찾아 헤매는 이제 그런 사람이 되는 거를 좀 굉장히 많이 봤기 때문에 뭐 재미로 아예 그냥 정말 이렇게 딱 포지션을 뭐 한 1% 정도 나는 그런 거는 좀 재미로 해보겠다라는 걸로 하시면은 모를까 거기에 비중을 좀 많이 싣는다든가 뭐 그렇게 하시는 거는 저는 좀 결코 하시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네. 진짜 중요한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수에 투자하는 이유가 바로 지금 말씀해주신 그런 이유들 때문인 거죠. 네, 맞습니다. 다음 질문도 이어서 그래서 제가 이어서 이제 이야기할 네. 건데 개인 투자자들이 손해를 많이 보는 이유, 방금도 이야기해주셨지만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어떤 심리 또 어떤 뭐 투자 성향 어떤 것들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이 손해를 많이 봤을까요? 의견 한번 부탁드립니다. 저는 가장 큰 그 개인들한테 경계해야 되는 점, 그 다음에 개인들이 주의해야 될 점은 포모예요. 그러니까 이게 극심한 포모죠. 남들이 이제 막 주식으로 돈을 벌 때 혼자서 이제 벌지 못하고 있는 상황. 이제 그 상황에 사실 이제 결국에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꼭지에 들어가게 되거든요. 이제 내가 사면 떨어지는. 이제 그런 상황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되고, 그거를 사실 한 두세 번 정도만 경험을 하게 되면 자신이 없어요. 자신이 없어지는 상황이 되고,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운에 의거한 이제 그런 의존하는 투자를 하게 되는 이제 그런 부분이 저는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좀 경계해야 되는 점이고, 그리고 조금 장기적으로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너무,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그 기한을 정해 놓고서는 왜 이렇게 안 오르지라고 생각을 하지 마시고, 뭐 어차피 기본적으로 생각을 할 때 내가 사면 떨어진다고 생각을 하세요. 내가 사면 떨어지는데 그 종목이 좋은 걸 사면 나중에 더 많이 올라요. 그리고 중요한 건 오늘 꼭 그 투자를 다 해야 될 필요는 없는 거예요. 뭐 어느 금융기관이나 이런 데를 가면은 사실은 이제 금융기관에서는 이제 그
직원들의 실적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예를 들자면 고객님의 그 자산이 5천만 원이 이제 적금이 나왔어요. 그러면은 이 좋은 상품을 추천을 하죠. 이거 다 투자해 보시라고. 절대 그거를 한 번에 다 그렇게 밀어 넣으시면은 안 돼요. 이제 그거는 그 중에서 1,000만 원만 일단 하시고 이제 보셔야죠. 그리고 은행원이 아니면은 증권사 직원이 상품을 2, 30분 안에 설명을 해준다고 그거를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생각도 해보고 또 찾아보기도 하고 유튜브를 힐링경제 같은 좋은 프로그램으로 좀 찾아보기도 하면서 그거를 공부한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다가 어느 정도를 투자할지를 스스로 결정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시간이 필요한 거죠. 너무 빨리 결정을 하시는 부분이 가장 또 개인 투자자들한테는 좀 경계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좋은 말씀 몇 가지 해주셨는데 그 포모 이야기 해주셨잖아요. 네. 사실 우리가 그 욕심을 부리고 나름 좀 부러워하는 열등감 주식 우리가 투자를 하면서 절대 가지면 안 되는 게 바로 이 열등감이거든요. 이거를 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냐면 투자는 우리가 공부를 하고 어느 정도 이제 플랜을 짜고 그 다음에 시작을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이런 그 포모 같은 거를 느끼게 되면 내가 하는 투자가 감정적으로 변하게 됩니다. 네. 투자에 감정이 들어가면 잘 이제 결과가 안 좋다는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듣고 네. 개인적으로 저도 당연히 경험을 해봤어요. 그 네. 경험을 아픈 경험을 많이 해봤는데 투자에 감정이 들어가면 얼마나 이제 내가 생각했던 플랜들에 바뀌게 다른 방향으로 가게 되는지 이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 진짜 중요한 거 모든 투자의 가장 기본적인 이야기인데 기간을 늘려라. 네. 긴호흡으로 투자하라는 네. 거. 플랜을 사실 뭐 짧게 치고 갈 수도 있지만 안전하게 하려면 좀 길게 장기적으로 보는 게 좀 안전하죠. 네. 네네. 가장 쉬운 투자 방법이지만 또 가장 어려운 투자 방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네. 중간에 이제 빼고 싶기도 하고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이런 걱정들을 우리가 하지 않고 투자를 하려면 또 잘 준비해야 된다는 것. 네. 네. 좋은 이야기 감사합니다.